광복절이 뭐야? 한자는 정확히 몰라서 빛광자의 행복한 복에 많이 차려. 우리나라를 이렇게 빛나게 만들어간다는 뜻 같은. 빛을 잃었던 걸 다시 찾는 그런 날이요. 이걸 쓴 친구만 유일하게 빛이 돌아온다 라고 한 대답을 번에 쓸 수 하더라고요. 없어요. 나머지는 광복절이 이게 관이 빛일 광자인지 빛광자인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빛이 관이 저를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광자고. 광자도 그렇고요, 선생님. 서로. 다음 학생이 쓴 것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복 많이 받으세요 해서 이 글자를 하는 거야. 네. 그런데 막상 광복절의 복자를 쓸 수가 없어. 네. 근데 이게 너무 재미난 것은 몰라요. 네? 광복절 몰라요. 그렇게 떠들썩하게 70년 동안을 계속 광복절을 맞이했는데 결국 자라나는 젊은이들은 몰라요. 이어령 선생님에게 광복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물음의 선생님은 자신의 서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의 서재를 방문해 준 그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내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글은 나 혼자 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군가 끝없이 질문을 하고 물어오는 사람들을 나는 생각하는데 이런 질문을 광복절의 복자를 복복자를 쓴다는 걸 처음 알았고 또 그 뜻을 빛이 돌아온다는 뜻을 몰랐다는 그러면서 광복절을 쉬는 날이라고 알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아, 내가 지금까지 썼던 것은 모든 사람이 광복절을 알고 빛이 돌아온다는 것도 아는 젊은이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글을 썼구나. 근데 실제 내 글을 읽는 사람,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현장이 이런 거구나. 정말 오늘은 중요한 발견의 시간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역사를 알아야 되지? 70년 전 그때 우리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험한 것을 그건 그때의 얘기야. 과거는 기록에 불과해. 나는 지금 오늘을 살아. 오늘 살기 바빠. 쉬는 날 맞아. 어저께까지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광복절이라고 쉬래. 이거 얼마나 좋냐. 나한테는 광복절은 쉬는 날이고 또 조금 큰 사람들은 여친 남친 만나는 날이고 또 우리 사람들은 가사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아버지들은 회사 안 나가니까 낮잠에도 실컷 잘 수 있는 날이다. 그게 사실상 우리들의 광복절이었다. 70년 동안. 잘못된 거 아니다. 왜?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내가 있고 한국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나가 우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는 개인의 기억이고 하나는 집단의 기억이에요. 8월 15일 달력에다가 빨간 글자로 쓴 거는 여러분도 생일날 아니죠. 국가의 것이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나는 내 생일을 안 잊어버려도 국가에서 큰 경축일은 우리들의 것은 나보다 덜해. 무슨 얘기 같지만 전화가 야 불났다. 겁나요? 아니요. 불났어? 야 평창동에서 불났어. 그래? 네. 근데 평창동 몇 번지래? 그거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거하고 집단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스러운 거예요. 개인과 사회. 그러면 나의 기억하고 사회 기억이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나는 광복절을 실제로 해방되는 그 현장에 있었다. 역사가 뭐냐? 강물처럼 시간을 흘러가.
절대 되돌아갈 수 없어.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역사인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야, 인간이라는 게 대단하다고 느낀 걸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람개비를 가지고 뛸 때 바람 부는 쪽으로 같이 가면 바람개비 될까? 안 돌아가요. 바람을 거꾸로 역풍으로 가야 바람개비가 돌죠. 네.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간에 맡기고 죽은 고기라면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그냥 흘러가면 돼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들은 이상스럽게 새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거슬러서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생명체예요. 물질은 떠내려가요. 생명체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떠맥혀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시간의 강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역사에 올라가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가 태어난 할아버지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 존재하지 않았다. 그 위로 올라온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역사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땐가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광복절이라든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듣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나의 기억이 우리의 기억으로 커지면서 끝없이 위로 간다. 보세요. 냇물이 흘러가는데 끝없이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모천으로 돌아오는 물고기, 연어. 여러분들이 연어가 아니라면 알을 낳을 수가 없다. 다음 세대로 생명은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들의 모천은 어디냐? 80평생 나는 어땠을 것 같아요? 반대로 끝없이 나의 어렸을 때로 돌아갔다. 그 어렸을 때로 돌아갔을 때 나는 12살 때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때는 광복절이라고 안 그랬어요. 해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부르던 노래가 뭔지 알아요? 어둡고 괴로워라 밤도 길더니, 사실 내가 노래 음치라고 그랬지. 어둡고 괴로워라 밤도 길더니. 그러니까 30년 동안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역사를 하나의 시간으로 보면, 시간의 강으로 보면 밤이었다. 36년 동안의 어둠에서 처음으로 타고난 소리가 들리고 먼 데서 종달새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 빛이 확 비치니까 깃을 차고 날아오르는 새처럼 빛을 맞이했다. 그런데 빛이 돌아왔다는 말은 나에게는 하나의 단순한 공상이 아니고 또 이 메타포가 아니라 나에게는 정말 빛이 돌아왔던 거예요. 전쟁 때니까 폭격을 하니까 등화관제라고 그래가지고 불을 켜질 못해. 전부 가려, 등화관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행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또 나도 옛날 더 당하자. 깜깜한 밤 속에서 빛이 새지 않는 데서 구석구석 해놓고 숨어서 보는데 조금이라도 빛이 새면은 바깥에서 호루라기 불고 불걸 막 폭격을 맞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전기 넣고 과열되니까 이렇게 넣고서 책을 읽고. 그런데 뭐가 분명했느냐 그러면 8월 15일이 되니까 불을 환하게 켜고 누구도 불 샌다고 호루라기 보는 사람이 없더라. 뭐가 돌아왔어요? 빛이 진짜로 돌아왔다. 두 번째는 내가 늘 보던 일장기가 말이야. 하루아침에 말이지 태극기로 바뀐 거예요. 태극기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일장기가 태극기로 바뀌어서 그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처음 국어 시간에 내가 배운 거는, 국어라는 게 나라 말인데 나는 나라를 뺏겨가지고 식민지 어린아이로 1학년이 들어가니까 국어라는 게 뭐였겠어요? 일본말을 국어라고 불렀어요. 저쪽 말. 내가 1학년에 다 학교에 들어갔더니 국어, 독번, 권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정말 그 30년대 그때 당시의 책인가요, 선생님? 그럼 내가 나는 7살 때 학교 들어갔거든요. 보통 6살 들어갔는데. 근데 이 국어 독본에 첫 마디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요. 시노마루노 하다 일장기.
시노마루라는 것은 태양, 둥근 태양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시노마루로 왔다 해서 어린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가서 글씨를 배우고 배운 것이 빨갛고 빨간 일장기.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까 빛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일장기가 뭘로 바뀌느냐 그러면은 태극기로 바뀌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당연하지 뭐 시대 갔으니까 일장기 됐고 그 다음에는 태극기 그렸지. 그게 아니야. 만약에 1번 깃발이 또 태극기가 달랐다면 하루아침에 태극기 못 그려. 안 그래? 집집마다 지금 뭐가 있어요? 시노마루노 핫바가 이래가지고 일자기가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 당시에 그거를 갖다 놓고 태극기를 그려봐. 그려지네요. 그 위에다가. 그려지지. 네. 덮어서 그리면. 그러니까 어제까지 일장기를 불태우지 않고 싹 바꿔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 보여줄게요. 실제로 일장기에다가 덮어서 태극기를 만든 깃발이 있어. 진관사에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국보급이라 겨우 지금 이렇게 장갑 끼고 지금 1번 깃발 가지고 위에다가 태극기를 그린 거예요. 일장기 원래 일장기야. 해가 있었던 부분. 거기에다가 태극기를. 지금 태극기 얘기를 하자면은 1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뒷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뭐만 기억해요? 우리 태극기 밑에 아직도 뭐가 깔려 있어요? 일장기가 깔려 있네요. 여기에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는 우리들이 지금 아픔이 있는 것이다. 태극기를 새로 만드는 거, 일장기를 불태우는 거, 그러지 않고 1번 깃대를 그대로 두고 태극기를 만드는 거. 역사가 달라지죠. 그렇죠? 일본은 졌다고 안 해요. 패전일이라고 안 해요. 종전일. 종전이 끝난. 전쟁이 끝난 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이긴 건지 진 건지 몰라야 돼요. 마땅히 패전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종전일. 그러한 일본 사람들의 오늘날의 역사 인식과 우리가 새롭게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것이 단절한 채로 갔으면은 양쪽 다 과거의 역사하고 단절하고 새 역사를 썼으면 한일 관계는 조금 더 달라졌을 텐데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일본이 70년이 지나도 아직도 우리 가슴에 일본인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여러분들의 과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과 반의를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한일 관계를 전망하는 이어령 선생님.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로 광복 70년을 풀어갑니다. 광복이라는 것의 의미가 12살인 소년으로서의 선생님에게는 첫 번째는 빛이 돌아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장기 속에는 사실은 태극기가 숨어 있었다 라고 다가왔다고 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뭔가요, 선생님? 그래서 나도 잊어버릴 뻔했는데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저 가족에 누님이 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래로 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요 학교에 가질 못하고 요 학교 가려고 하는데 몸도 약하고 그런데 우리 집은 글을 어머니 때부터 많이 읽어서 누님도 대단히 그 문학적인 문학소녀였어요. 근데 그 누님이 앞으로 요 학교 좀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꿈이 많았던 누이인데 그 누이가 결혼식인데 나는 신나서 우리 누이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초상집이야. 몇 살 때 하셨어요?
그러니까 16 이런 되지. 16세. 그러니까 그걸 몰랐는데 광복절이 되고 해방이 돼서 나니까 비로소 왜 누님이 그때 울면서 그 즐거워야 할 결혼식이 왜 그렇게 울음바다가 됐는지 그 이유를 광복절에 비로소 아는 거예요.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위안부가 되지 않으려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누이만 아니라 지금 호적을 띄워보면 우리 누님의 그 나이에 있는 소녀들이 전부 일찍 시집간 거예요. 그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지. 빛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고, 일장기가 태극기가 되는 것을 봤고, 그리고 누님이 꿈 많고 살아야 할 그 나이에 일찍 결혼해가면서 가장 즐거웠어야 할 결혼식이 눈물바다가 되었던 의미는 바로 이 세 가지가 나에게는 광복절 의미였다. 그래서 내가 이 비극을 잘 몰랐었는데 그때 위안부 문제가 막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일본에 갔어요. 구주대학에서 나를 초청을 했어요. 물론 문화 강연이고 가위바위보 문명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또 보자기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가니까 거기 있는 그 대학에서 학생만 듣기가 아깝다. 그러니 이 구주의 시민들을 다 모여가지고 얘기 좀 해주면 좋겠다. 문화론이니까 정치 얘기가 아니고. 더군다나 아세아가 공전해가지고 새로운 아세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결론이었기 때문에 전부 이 시민회관에 내가 강연을 하는데 꽉 찬 거예요, 사람들. 근데 들어가는데 보니까 교과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야. 강연을 다 끝나고 나니까 머리를 짤막하게 깎고 까만 옷을 입은 그 소위 일본의 야구사 폭력 조직배 같은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쫙 앉아있어요. 머리 짧고. 그리고 뭐 얼굴도 막 뭐 흉터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쫙 앉아있더니 손을 딱 들어가요.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그대로 들어라. 내가 고민이니까 거짓말 안 할 거다. 여기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당신 종이 쪼가리를 믿느냐 사람을 믿느냐. 아무리 야구사래도 사람 믿는다고 그러지 종이 믿는다고 그래서 그냥 사람이죠. 맞다. 공문서 말고 증인을 내가 댈게. 사람을. 우리 누나다. 그랬더니 그냥 와 하고 저 장관의 문화부 장관의 누이가 정신대로 끌려갔나 보다. 다들 너무 놀랐을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매일 확 빠진 거예요. 내 누이라고 딴 사람도 아니고 내 누이다 그랬으니 이거 진짜 증인 아니겠어?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좀 감상적이거든. 그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태서 슬프게 그 얘기를 한 거야. 우리 누나는 다정다감하고 릴케 같은 서정시를 좋아하는, 내가 문학을 좋아하듯이 우리 누님은 참 나한테 책도 많이 읽어주고 그런 누이였다. 근데 누이가 시집 간다고 해서 나는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동네에서 시집만 가는 누이가 있으면 얘가 최고야. 먹을 거 막 주니까 애들이 졸졸 쫓아와. 쟤 누이가 결혼한다고. 근데 누나가 전혀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울고 뭔가 참 외로워 보이더라. 근데 왜 그런지 몰랐다. 근데 누이가 시집을 가고 난 후에 보니까
많은 물건을 놓고 갔는데 사실은 내가 눈여겨보던 게 있었다. 조그만 이런 거 서랍장이었는데 나만 가면 얼른 닫고 잠그고 또 내가 얼른 가면 또 잠그고 하는데 그게 그냥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요건 내 거다 해가지고서는 싹 열어봤더니 나는 뭘 기대했느냐 그러면 먹을 거 우선 또 뭐 거기에 뭐 이상한 무슨 뭐 놀잇감 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딱 열어보니까 한 장도 뜯지 않은 바이올렛빛 연애 소녀들이 쓰는 연애 편지지 예쁜 편지지가 있더라. 거기에는 이렇게 스스랑이라고 이게 저런 꽃이 있고 달이 이렇게 떠 있고 그런 말하자면은 연애 편지지더라. 그런데 한 장도 뜯은 게 없다. 왜 그렇겠나? 우리 누이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편지지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연애 편지지를 언젠가 쓰기 위해서 아직 나타나 있지 않은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편지지를 놔두고 아직 사랑하는 사람은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여기에다가 이런 시를 써야지.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일본 사람 아까 잘 안다고 그랬지만 거기 일본 여자들이 얘기를 한 거야. 여자들이 태어나서 첫사랑 한 번 못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많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꿈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고 설령 없어도 아나다와의 시대라는 불과 6자의 말을 편지지에다가 써보는 그 권리는 있는 것이다. 어떤 여자애들이 있는 것이다. 들에게도 우리 너희들에게도. 근데 그 불과 6자를 쓰지도 못한 채로 왜 우리 누이는 결혼을 했어야 됐을까? 그리고 그 편지지를 남겨두고 그냥 떠났다. 그 의미를 아느냐? 당신 공문서 대라고 그러는데 그 편지지가 공문서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맨 여자들이 첫사랑 편지 제대로 못 쓰고 결혼한 애들이 다 우는 거야 이제. 우는 거야. 자기네들 생각을 하면서. 둘째, 왜 40년 뒤에 이런 얘기를 꺼내냐? 바로 그것이 성폭력이다. 히틀러 밑에서 가스실에 죽을 뻔한 사람은 나오자마자 나는 가스실에서 불타워서 죽을 뻔했어. 사람을 불태워가지고 그 기름을 짜가지고 순수한 유태인에 필요하고 비누를 만들어 판 사람들이야. 히틀러가. 그렇게 잔악한 짓을 했어도 후에 안네 프랭크의 일기라든지 모든 사람이 고발을 할 수 있었어. 직후에. 그런데 16, 17 먹은 소녀들이 끌려가서 정말 첫사랑에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쓰고 끌려간 우리 누이들은 당하고서도 여자가 어떻게 당했다는 말을 하거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앞으로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는 그 젊은 나이에 내가 끌려가서 일본 군인들한테 몸을 버렸다는 얘기를 어떻게 말하냐. 당신이 왜 40년 뒤에 이 얘기를 하느냐 하는 그게 바로 그 답이다.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말하지 못한다. 이제 늙어서 여자라고 하는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나이가 되고 난 후에야 고발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왜 40년도에 그 말을 끄집어내느냐 하는 답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 어떤 비극을 어떤 잔악한 짓을 했는지를 히틀러보다도 더한 짓을 했는가에 스스로 답변하는 것이다. 당시. 세 번째, 있다. 얼마든지 있다. 미군 GI들에 의해서 성폭력 당한 사람 어느 동네든지 한두 사람 있을 거다. 그거는 개인의 범죄다. 개인의 범죄다. 마치 강도가 있듯이. 또 나이런 스타킹이 아쉬워서 초콜릿 상자가 필요해서 스스로 또 몸을 판 사람도 있다. 그건 나 개인끼리의 얘기다. 너희들이 한 것은 일본 개인 군대가 어떤 한국 여자를 성폭력했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마치 건빵을 일선에다가 배급하듯이 일선 군인들의
그 하나의 사기를 안양하기 위해서, 위안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전부 집단적으로 뽑아서 정부가, 군대가 서프라이한 예는 내가 아는 한 로마 시대부터 현대까지 너희들이 최초다. 옛날에 주둔한 나라에서도 성폭력하면 총살이야. 왜? 가장 그건 인간으로서 지하게 되니까. 그 얘기를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성폭력을 개개인이 한 개개인의 건 우리도 감수한다. 그게 전쟁이다. 국가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감방처럼 한 여성들을 끌어다가 배급을 했다는 게 이게 문제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 여자들은 한국 녀석처럼 참 다정다감한 사람들이요. 내가 어렸을 때 하이쿠를 읽었는데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 일찍. 그때 무슨 써냐 그러면 tombo3 잠자리 잡으러 너 오늘 어디까지 갔느냐. 죽어서 안 돌아오는 건데 너 잠자리 보통 때처럼 너 잠자리 잡으러 갔는데 오늘은 유난히 늦게 돌아오는구나. 이 아들을 잃은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얘기야? 아들을 잃었는데 뻔히 알지 영원히 못 돌아올 거. 그런데도 옛날 생각을 하면서 얘 너 왜 안 돌아오니? 너 오늘 잠자리 잡으러 어디 그렇게 먼 데 갔구나. 아직도 안 와. 이게 눈물 나는 얘기 아니야? 또 있어요. 남편도 잃었어 이 사람이. 옥기데미스 일어나서 봐도 네데미스 누워도 봐도 모기장이 너무 넓구나. 모기장이 넓을 리가 있어요? 근데 남편하고 늘 잤는데 남편이 없어지니까 일어나서 봐도 허전하고 누워서 봐도 변하고 이렇게 모기장이 넓은지 몰랐다. 원래 모기장은 좀 알아줘라. 그리고 내가 뭘 했겠어요? 이런 여자를 누가 만들었냐? 바로 위안부를 만든 그들이 당신네들을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뺏기는데도 눈물조차 안 흘리고 죽어서도 나오라. 그게 일본 여자들이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잠자리 잡으러 너 오늘 어디까지 갔냐. 왜 안 돌아오냐 하는 그 섬세한 여성들에게 어떻게 만들었느냐. 일장기 흔들면서 아들아 죽어서 돌아와라. 죽어서 돌아와라. 인간인데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면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을 떼놓아야 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의 희생자가 우리도 희생자지만 누구도 희생자예요. 일본 사람들, 군국주의, 2차 대전, 그 모든 일장기와 천황폐하라는 이름을 걸고 전 세계를 쳐들어갔던 그 사상들, 그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 구별하라. 그러면 광복절은 우리에게만 해방의 날이요, 기쁜 날이 아니라 생명의 날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 날이 될 것이에요. 일본 국민에게도 해방의 날이고 그날이야말로 참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하고 우리는 손잡아서 그런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이 강연을 끝나고 났더니 없어졌어. 그 갱단들이요? 어느새 없어졌어.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청중들이 전부 부부가 온 사람은 두 사람, 혼자 온 사람은 혼자로 줄을 쭉 서가지고 내 앞에 와가지고 내가 무슨 부처님처럼 스미마세, 우리가 죄졌습니다, 용서하세요 하고 나가고 스미마세 쫙 그걸 다 시민들이 봤어. 그 강연을 들은 사람이 편지를 이렇게 써온 거예요. 편지 써오고 여기도 이렇게 편지를 써왔어요. 여기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당황스러운 질문에 개인적인 상처를 드러내면서까지 답한 선생님.
그의 진심은 일본인에게도 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이번에 가서 뭐 자기 자랑만 하고 하셨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해야 일본이 우리 편이 되어지고 지금 자라나는 애들하고 우리 애들이 서로 가위바위보 하듯이 서로 놀면서 그런 아세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짐을 내려놔라. 과거에 우리가 이런 것이지 오늘의 일본은 아니다라고 해야 너희 자식들이 살지. 한국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려놔라. 그리고 일본은 그것을 위해서 뛰어야 한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게 1938년에 찍은 사진이야. 우리 집 가족 사진이야. 요게 나야. 그러면 어떤 분이 그때 편지지 하나 한 장도 뜯지 않는 그 아름다운 편지지, 나만 오면 숨겼던 편지지를 휴지처럼 버리고 떠났냐? 바로 이 사람이야. 이렇게 눈이시군요. 이게 나야. 크게 확대하니까 이렇게 이런 아이가 누나 결혼한다고 좋아서 뒤쫓아다니던 아이가 몇십 년 뒤에 그때 누님이 왜 울었는지. 당연히 우리 누이는 좋은 집에 결혼을 갔어요. 다른 사람도 그랬을까요? 아니죠. 지금 뭐 이제는 뭐 90 가까이 되셨으니까 지금 물어보면 그런 거 잘 모르셔. 내가 그랬었니? 이게 더 미치겠어. 그때 내 마음이 이랬어 라고 얘기해주면 좀 좋겠는데, 야 그거 다 잊어버렸다. 옛날 얘기다. 이제 기억조차 못하는 슬픔을, 역사의 흔적이 이제는 남지 않는 걸 우리가 다 그렇게 늙어가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가는 그 이유도 내가 80을 활짝 지나니까 내가 언제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내가 그런 얘기 했어? 내가 그런 걸 썼어?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참 마지막 수업처럼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우리 젊은 세대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이젠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아픈 과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일본을 미워하라. 반일해야 산다. 지금 일본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싸워라. 지금 반대다. 아까 편지에 강연을 듣지 않았으면 뭐라고 오해했을까? 40년 동안이나 묵은 문제를 이제 그때 말도 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돈 좀 받아 먹으려고 몇 사람들 내세워서 배상하라 막, 야 치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을 얘기하고 진상을 알려주고 호소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니까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와 국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과 생명의 문제, 내 딸의 문제, 내 누이의 문제, 한 여성의 문제로 돌아가니까 그들이 울고 와서 나보고 잘못했다고 빌자느냐. 그거를 누가 해줘야 돼? 일본의 지식인들이 해줘야 된다. 일본 지식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야스쿠니 진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 중에서 그냥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은 영웅들만 모셔가는 데야.
전쟁 때 전사한 일본을 위해서 죽은 전사자들이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 그 사상에 그 전쟁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겠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야스쿠니 진자의 위패에 이름들이 쭉 있는 것은 무명 전사들이에요? 이름 있는 전사들이에요? 그냥 이름 있는 전사들이에요? 영웅 호칭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아베는 뭐라고 그랬냐? 전 세계다 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아린통 묘지에 가가지고 참배하는 거라. 내가 야스쿠니 진자에 가가지고 참배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 왜? 아린통 묘지에는 남군도 있고 북군도 있다. 남군이고 북군이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친 사람을 오바마가 하듯이 내가 전범이든 누구든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을 그 총경가 가서 절을 하는데 말이야. 뭐 잘못했다고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그 야단들이냐? 과연 오바마가 아린턴 묘지에 가서 참배하는 것과 아베가 야스쿠니의 진자에 와서 참배하는 것이 동렬에 놓을 문제냐? 이 문제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야스쿠니 진자가 뭐냐 그러면 첫째, 아린통 묘지하고 다른 거는 내가 간결하게 얘기했어요. 아린통 묘지는 국립묘지다. 원래 미 장군의 개인 땅이야, 영지야. 근데 남군하고 북군이 싸웠을 때 남군들 죽은 사람들 뭐 이런 거 미 장군 거기에 묻었어, 그진들은. 근데 이제 남북전쟁이 끝나니까 북군도 묻고 다 거기를 묘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야, 남의 땅에다가 너희들 왜 함부로 이렇게 자꾸 사람 묻냐? 본래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 맞다. 그거 네 장군이 그 개인 땅인데 말이야. 이걸 묘지로 가서 자꾸 쓰면 되겠냐? 국회에서 사자. 그리고 그걸 국립묘지로 만들자. 종교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야스쿠니 진자가 뭐예요? 신사. 슈라이냐? 그리고 야스쿠니 진자는 신도. 일본의 유교, 불교, 신도, 도교가 있는데 그것도 옛날 신도가 아니고 국가 신도라고 그래서 명치위신 때 만든 종교. 그걸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래요? 갑작스레 만든 종교를 사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해서 야스쿠니 진자는 그 군신이 되는 거야. 거기 들어가면 위패 이름을 쫙 써놨으니까 신도의 신이 된 거야. 근데 대부분의 국립묘지에 국가원수들이 가면 어디에 가서 참배하지? 어디에 가서 참배하죠? 무명전사입니다. 무명전사라는 건 이름이 없어. 그냥 죽었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야스쿠니에는 무명이 있어요? 그냥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탁월한 이름들이. 그러니까 진원하는 데가 아니라 현창하는 데. 현창하는 데. 진원을 불쌍하다. 니들 코이 잠 들어가냐. 영웅들이여, 신이 될 그대들이여,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앞으로 죽으면 신이 되겠나이다. 군신들이여, 싸움의 전쟁의 신들이여. 그래서 야스쿠니 진자라고 안 하고 외국에서는 제대로 와슈라이, 전쟁 귀신들 들어간 데라는 거예요. 거기가 전쟁 귀신 모시는 데라는 거예요. 어릴 때 기억에서부터 시작한 선생님의 이야기는 어느새 현재를 지나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어땠냐? 이게 뭐예요, 이거? 단총이네요. 어떻게 되나? 그치? 쏘면 어떻게 돼? 총알이 나갈 수 없겠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기념하는 것은
전쟁을 기념하는 것이다, 평화를 기념하는 것이다. 평화를 기념. 히틀러 무덤에 가서 참배를 했다면 이유가 그게 견뎌내겠어요? 절대 이후에 다른 나라가 독일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까지도 받아주지 않냐 이제. 왜? 옛날 유대인을 학대한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고 너희들과 관계없는 나치 집단이었다. 이제 너희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우리와 같다. 이념이 같다. 그러니까 이유가 만들어지고 그 아이들이 프랑스, 독일, 이태리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지낼 수 있는데, 그것처럼 만약에 일본이 그랬더라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됐어? 아세아 공동체가 생겼을 거다. 14억의 개는 이제 뭐 15억이라고 그래요. 그 중국과 1억 2천만의 가장 근대화된 최첨단의 산업국가가 된 일본과, 그리고 IT야말 한국이잖아. 이거잖아. 이렇게 해야 아세아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EU처럼 밤낮으로 싸웠던 EU도 한 나라처럼 큰 나라가 돼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왜 아세아 사람은 이 모양이냐 답다. 광복절은 우리의 축제가 아니라 8월 15일에 일본이 망함으로써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독일, 이태리가 망함으로써 그래도 전후에 못 살던 나라가 잘 사는 한 5, 60년의 기적 같은 세월이 있었구나. 그러니 광복절에 친구가 될 만한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 중국도 어떻게 됐어요? 8.15 후에 해방됐죠. 일본으로부터. 한국 그렇게 됐죠. 일본 사람도 해방됐죠. 그러면 저 싱가포르에서부터 곳곳에 동남아시아 일본이 주둔하고 있던 그 나라들이 전부가 독립됐죠. 그럼 광복 77주년에 정말 기념할 때는 북한까지 포함해서 나 같으면 화가문에서 이 8월 15일에 빛이 돌아온 건 한국 땅에만 빛이 왔느냐. 이 지구에 어두웠던 데에 빛이 들어온 날이 8월 15일이다. 젊은이들이여, 너희들은 그래도 풍요한 시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에 살아서 사람이 피 흘리는 얼굴을 못 봤다. 이 행복을 지키려면은 8월 15일을 기억해라. 다른 날짜는 다 잊어버려도 딱 두 날짜는 기억해라. 생일날하고 자기 생일날하고 8월 15일. 과거를 통해 미래까지 내다봤던 시간. 그 결론이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이웃도 편안해진다. 왜? 이사가 못 가. 딴 건 다 이사 가는데 이사 못 가. 어쩔 수 없어. 일본 사람 옆에 있는 거 어쩔 수 없어. 중국 사람 옆에 사람 어쩔 수 없어. 중국이 잘 돼야 돼. 일본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끌어안아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고립을 안 되고 전 세계를 끌어안을 수가 있어. 그래야 우리가 지도자의 국가가 될 수가 있고, 작은 나라지만 중국, 일본에게 그들도 편안하게 사는 길이 뭔지를 가르쳐줬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때 우리는 억울한 걸 막 당했으니까 끝없이 반짝 반항하고, 나도 저항에 막 문학 쓰고 끝없이 태어나면서 어게인스트 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니다. 품고 끌어안아줘. 다행히 요즘 품는다는 말이 그렇게 유행하더라고. 해를 품더니 못 지고 뭐 얼굴 다 품어. 품어버려. 일본 품어버리고 중국 품어버리고 품어버려. 8월 15일을 국가가 행사하고 뭐 하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신바람도 없고 실감도 없고 쉬는 날이라고 어린애가 답변한 게 정답이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70주년을 정말 제대로 뜻을 안 여러분들만이라도 딸에게, 아들에게 바로의 의미를 가르쳐주면 빛이 돌아오는 날이다. 빛이 돌아오면 뭐가 돼? 아침이 되는 나라다. 우리의 빛 속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너무나 깜깜했던 기억들이 있다.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 집단 기억 속이다. 이 어둠을 아는 자만이, 긴 겨울을 아는 자만이 아침에 아름다운 걸 안다. 저기 축구하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고 왜 축구를 하는데 꼭 아침에 새벽에 하는데 또 아침 조차례를 한 것도 우리밖에 없어. 조차례. 기독교가 전 세계에 있는데 말이지 새벽 기도하는 거 한 개밖에 없어. 이 새벽에 온 사람들 언제 새벽에 왔어요? 8월 15일 빛이 돌아오던 날 8월 15일. 그걸 여러분들이 모천에 돌아오는 여러 때처럼 많은 세계의 바다를, 온 세계의 바다를 헤엄치고 다녔던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국인들이 마지막 역사를 거슬러 올라와서 모천에 알을 낳고 우리 죽는 거다. 그 알들이 다시 세계로 나가고 또 언젠가 다시 모천으로 돌아온다. 그 첫 번째 여행이 오늘 모천으로 가는 8.15 이야기였다.